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는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그를 국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국노 독재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은 이승만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을 알아보고 양측의 주장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승만이 매국노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매국노설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가 바로 위임 통치 청원 사건인데요. 이는 1919년 이승만이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한국을 일본에게서 해방시켜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아래 두도록 요청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를 두고 독립운동가들의 사이에서는 갑론을 박이 벌어졌고 신채호는 이승만은 없는 나라도 팔아먹었다며 엄청나게 비난하기도 했죠. 역사 강사 황현필은이 부분을 강조하며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기 싫으니까 지구 공공의 식민지가 되겠다고 한 것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이승만이 제출한 위임 통치 청원서의 내용을 그대로 보자면 저희들은 자유를 사랑하는 1,500만 한국인의 이름으로 각하께서 여기에 동봉한 청원서를 평화회의에 제출하여 주시옵고 또 이 회의에 모인 연합국 열강이 장래에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에 현재와 같은 일본의 통치로부터 한국을 해방시켜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아래에 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의 자유 염원을 평화회의 석상에서 지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반도는 모든 나라에 이익을 제공할 중립적 통상지역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는 극동에 새로운 하나의 완충국을 탄생시킴으로써 동양에 있어서 어떤 특정 국가의 확장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를 팔아먹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위임 통치 청원서에는 위임 통치를 청원하는 내용 외에도 연합국 열강이 장래에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것 자체가 이승만이 주장해왔던 외교 독립론의 일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의 독립운동을 깎아내리는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무장투쟁이 없었다면 독립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말 또한 사실이죠. 이승만의 외교 독립운동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즉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 사건은 매국 행위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무장투쟁 독립운동가들에게는 관점에 따라 비난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승만 비난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독립 이후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친일파들을 기용했다는 건데요. 우선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명백한 이승만의 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친일파의 기준은 사람의 생각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금까지 갈등이 이어지게 한 것은 그의 과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대체 누구를 등용해야 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독립운동가분들을 그 자리에 등용할 수도 있지 않았냐라는 아쉬움이 들긴 하네요. 이승만에 대한 논란은 6.25 전쟁 때도 이어집니다. 대표적으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님이 존재하는데요. 이승만이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서울에 남으라고 거짓말을 하고 혼자만 도망쳤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승만의 실제 연설 내용이 아닌데요. 실제 내용은 국군이 밀리고 있지만 곧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이죠. 또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고 알려진 이 사진은 사실 국군 평양 탈환 이후 이승만이 평양에 가서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한강철교를 이승만이 폭파했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한강철교 폭파 사진이라고 돌아다니는 이 사진 자체가 대동강철교 폭파 사진으로 한강철교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애초에 다리 폭파 명령을 내린 건 군대로 이승만이 아닙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승만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까진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승만이 다리를 끊으라고 명령했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승만 정부의 독재 관련 내용인데요. 이승만이 3.15 부정선거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닌데요.
이승만은 당시 상대 후보가 없어서 당선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당시 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승만도 여기에 개입했다는 것이 문제이죠. 이것은 이승만의 명백한 과이며 독재를 한 것 또한 이승만의 과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물은 공과 과가 공존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한국 역사는 진영 논리로 물들어 있으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세력들을 비난하며 매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이승만을 국부로 생각한다면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부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역사를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인물의 양쪽 면을 다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택이었습니다.